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공중보고 그 군의관으로 응급의학과를 뽑는 이유가 뭐 아마도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위에 장성들께서 야 응급의학과 있으면 응급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응급의학과 뽑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가 군의관으로 거의 7, 8년 동안 100% 차출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무식한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응급의학과를 데려다 놓으면은 응급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응급의료 체계를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라고 저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 중에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제도지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또 이제 말씀하신 이제 평창에 지원자가 없다 말씀하신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약지라고 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과연 무엇을 만들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사회적인 합의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취약지의 응급의료 해결과 지역 기반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저희 응급의학 의사회에서 오랜 기간 좀 고민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응급의학 전문의 이형민이라고 합니다. 되게 운이 좋게도 저는 되게 다양한 대학병원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뭐 순천향 인하대, 뭐 고대구로. 근데 이제 인하대 있을 때요. 거기에 이제 백령도, 서해오도 거기 있죠. 백령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백령의료원을 이제 인하대 학교가 파견을 갔었죠. 근데 이제 거기는 하루 환자가 10명도 안 돼요. 하루 환자가 10명도 안 되고 1년 해봤자 이제 뭐 응급실이 한 3,000명, 4,000명 정도는 이제 이 정도의 병원인데 거기서 뭐 10년이 넘도록 당연히 의사를 뽑지를 못하죠. 누가 가겠습니까? 2억 원을 준다고 하겠어요? 3억 원을 준다고 하겠어요? 거기 배 타고 6시간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대부분 한 번 들어가면은 다음날 나오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환자가 적다고 해서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지요.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의사는 구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취약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을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1년 동안 갔다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넓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나라의 10배 되는 지역을 단 2개의 병원이 150대 헬리콥터로 모두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에 무엇을 만들 것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거점 병원들과 연계를 해서 그런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대한응급의학 의사회를 맡고 있고요. 응급의학 의사회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지금 누적으로 2,3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응급의학 의사회는 약 1,300명 정도의 봉직이들, 응급의학 봉직이들과 200명 정도의 개원의들을 포함하는 단체를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고 제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옵티머스 메디쿠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옵티멀 메디슨, 그러니까 어떤 최고의 적절한 의료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내과가 뭐냐, 뭐 외과가 뭐냐,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아세요. 근데 응급의학과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도 저희가 이제 생긴 지 30년 되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든 분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는 못해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We are always there. 우리 항상 이제 거기 있는 응급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724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어야 해요. 아까 이제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주 5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하고 주 7일 일하는 사람들이 그럼 5명이면 해결이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 싱글 커버리지 최소 단위를 6.2명으로 잡고 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응급학 전문의는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베이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또 응급실의 환자는 어떤 특정한 집단, 특정한 질환의 환자들이 아니라 모든 연령, 모든 종류를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응급하면 응급실에 오니까요. 외상을 포함한 모든 디지즈,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게 이제 응급실이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응급학과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질환과 손상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응급처치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꼭 그런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미한 손상, 또 심각한 손상, 빠르게 진단하고 결정하는 브로드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응급학과다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취약치라고 하면은 99개가 2017년 기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글씨는 뭐 보지 않으셔도 뻔합니다. 강원도에 뭐 우리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 전북 보면은 이 임실군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지역이고요. 여기도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지역들이 과거에는 거리 기준이었다가 이제 시간 기준으로 바뀐 거죠. 시간 기준이 바로 지역센터 30분, 권역센터 1시간 이내 이제 이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느냐에 따라서 취약지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라에 따라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뭐 맞고 틀리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는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색깔로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이 이제 좋지 않은 지역인데요. 강원도 대부분, 경북, 또 전북, 전남 뭐 이런 쪽에서 이런 취약지들이 많이 있다. 뭐 취약지라는 게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 것이냐. 사실은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뇌혈관 질환 사망비, 뭐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이제 실제로 많이 죽는단 말이죠. 제대로 의료가 제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죽는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도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물론 저는 이제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크게 이제 세 군데가 메인 어떤 거점 병원이 되겠고요. 이 춘천권에는 강원대병원이 하나 더 있고 강릉권에는 뭐 강릉아산, 강릉동인 그리고 밑에 쪽에 삼척의료 뭐 이제 이 정도가 지역에서 어떤 약간이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런 지역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이 가운데 모여 있어서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좀 한쪽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보통 영월권 하면 영월 정선, 뭐 태백, 뭐 이쪽 삼척까지 넘어가는 이쪽 지역, 그리고 경북의 일부 지역. 네, 그래서 영월의료원이 이 지역에 있고 이쪽 바로 옆에 이제 제천 있고요. 이제 원주가 있는데 제천에는 제천서울 제천명지라고 하는 지역기관과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권역별로 접근을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저희한테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자료이고요. 개소당 응급학 전문의 수 밀도가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이용자 수는 가장 높은 쪽에 속합니다. 이제 고령대 고령대 주민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인구당 응급실 이용률 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약 지역 중에서 치료 가능한 사망률 10만 명당 약 57명. 이것은 무슨 얘기냐? 57명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역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능한 인구가 약 53% 정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영월의료원 기준으로 보면 제천이 약 20분 정도 걸리고요.
건대 충주가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원주 세브란스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수도권 가야죠. 그러니 결국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조금 안 좋으면 제천 간다, 조금 안 좋으면 원주 간다, 이 정도의 어떤 컨센서스들이 이미 시민들 사이에는 국민들 사이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강릉 아산은 2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릉 아산 갈 바에는 수도권 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왜냐하면 강릉 아산 가봤자 그 다음에 제2송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중심축이 결국은 원주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18년에서 21년 관내 이송 현황입니다. 정선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는 약 30에서 40%, 코로나 이후에는 약 40에서 50% 환자가 관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관외로 이동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환자가 관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관외로 이동을 합니다. 관외라 하면 제천 30km, 원주 한 75km, 강릉, 춘천 정도, 이제 이 정도의 컨셉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원주는 무슨 죄입니까? 사실은 이제 원주에 있는 환자들을 커버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보시면 원주 세브란스의 연간 전원 환자가 코로나 이전에는 한 9,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중에 영월 정선에서 오는 환자들이 약 6에서 7% 정도를 차지를 한다. 이런 지역 거점 병원들의 과밀화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밀화를 해결을 하면서 지역에서 관외로 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의 제안들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환자의 진료 시스템과 진료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병원 전 단계가 있고요, 응급실 단계가 있고요, 병원 단계가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는 119에서 어떤 환자를 픽업을 해서 의료기관까지 데려와 주는 이 단계, 우리는 병원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소방이나 구급과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전화를 받아서 배치를 해서 데리고 오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어떤 병원으로 데려갈지는 사실은 병원 전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응급실 단계로 오면 응급실 초기에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입원을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여기서 안 되니 전원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집에 보낼 것이냐,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에 따라서 입원하든 수술하든 퇴원하든 전원하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아까 이제 질문하신 그런 요지도 비슷한 요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 의료원에 응급의학과 5명 뽑아놨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응급의학과가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응급처치는 할 수 있죠. 근데 응급처치 이후에 최종 치료가 제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럼 최종 치료가 되는 데를 결국 보내야 되니 그러면 환자를 안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응급의학 전문의만 데려다 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점은요,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가 많고, 공공병원 의존도가 매우 높으나 중증질환 역량이 떨어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 접근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방 가능 사망률이 악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지역마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모두 다 세우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이냐, 과연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 강화를 해서 최종 치료 제공을 모든 병원이 다 한다. 이것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발상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영월권을 생각해 보면 최종 병원이 원주 세브란스에 1시간 이상 되죠. 아니면 수도권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제천 충주는 사실은 최종 치료를 모두 제공하기에는 역량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결국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강릉까지 가기에는 또 수도권과 거리도 비슷하고 제2송도 어렵고, 도내 세 곳의 번역센터들은 이미 환자 과밀화로 적극적인 환자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와 환자 평가를 실시해줄 중간 기착지 역할이 환자 사망률을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응급학 전문의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응급 상황이나 응급 처치에 익숙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되겠죠. 근데 이런 응급학 전문의들을 이용해서 응급실의 기능 확대와 중환자 전담팀으로 이용을 하게 될 때 내과계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후에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키고, 외과계 중환자는 원주나 다른 쪽에 연락해서 가서 수술받고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급병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응급학 전문의 팀으로서 이런 지역에 이렇게 지역 또는 이렇게 더 나가서는 공공의료 체계의 응급학 팀으로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컨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5대 중증질환 같은 경우에 심근경색, 뇌출혈, 중증의사 이런 여러 환자들이 응급실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로 방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응급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초기 처치,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가 있죠. 응급처치와 진단으로 바로 입원할 것이냐, 입원할 건 바로 입원을 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 꼭 필요한 환자들만 차량 또는 헬기를 이용해서 사전 연락해서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원주 세브란스가 되겠죠. 그쪽에서 필요한 어떤 최종 치료를 미리 준비해서 가슴 수술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받으면 돼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이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홀딩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원 리조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 다량의 출혈과 의식과 혈압자. 이것은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실제로 케이스를 들은 얘기입니다. 원주에 계신 분한테. 이 환자가 원주까지 이송하다가 중간에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환자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영월의료원에서 수혈하고 응급처치하고 골반골절 뇌출혈 확인 후에 원주에다 연락해서 뇌수술과 골반수술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고 헬기 태워 보냈으면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고령의 환자들은 호흡곤란 의식자 이런 식으로 중환자실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중환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중환자들을 굳이 원주로 보내서 버글버글한 시장대기 같은 원주 응급실에 눕혀놔야 하느냐, 입원도 되지 않는 입원 대기를 시키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자들은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돼요. 치료하면 된다는 말이죠. 결국은 중요한 것이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역 전체의 의료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보면은 3년 연속 최하위 시드급. 왜냐하면은 강원도 내 중증환자 쏠림. 결국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저쪽으로 로딩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주도 힘들고 지역에서도 힘들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빠른 진단, 그 수술과랑 직접 연락해서 빠른 이송 수술하고 다시 이송해서 받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최소 7%를 해결할 수 있다. 영월 정선에서 나오는 환자들. 자, 그래서 이런 응급의학과의 워킹그룹이라는 컨셉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인하기 힘드시죠? 그게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집은 일산이고요. 저의 주된 생활권은 주로 이제 서울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보고 영월로 이사 와라라고 한다면 와이프랑도 상의를 해야 될 테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많이 주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너무 단순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풀타임으로 한 명을 뽑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 물론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사를 오실 수 있는 분이 없다면 포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팀과 어떤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이사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5명 분으로 계약하고 실제로 10명이나 15명이서 돌아가면서 그 일을
커버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어떤 자기의 주된 생활지나 기존의 업무를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컨셉이 바로 워킹그룹의 컨셉입니다. 이것도 제가 10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고민을 하고 있었던 문제고요. 저는 취약지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은 이런 워킹그룹 방식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령도 말씀드렸죠. 누가 백령도로 이사 가겠어요? 그럴 사람 없단 말이죠. 대신에 한 1년 중에 한 달 내지 2달을 백령도 가 있어라? 저는 가 있을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킹그룹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질의 응급진료, 중환자실도 가능하고요. 또 빠른 어떤 결정, 그리고 수술 후에도 다시 연고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입장에서 만족도, 안정성, 이 안정적인 운영은 인력에 대한 안정성이죠. 한 명을 뽑아놨다가 이 사람 언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애타고 계시는 이제 이런 많은 지역의 의료기관들 어떤 팀하고 계약을 한다면 누구 한 명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또 유연한 스케줄, 협업도 가능하고요. 만족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 2년 지나고 있는데요. 공공의료에서 코로나 환자를 담당하는 게 뭐 80%가 넘네, 뭐 어쩌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아마도 공공의료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공공의료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비협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료 체계와의 어떤 연계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같은 규모의 같은 병상 규모, 같은 의사 숫자의 병원에 비해서 생산성이 무지하게 낮습니다. 뭐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에는 당연히 공공의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평상시에는 다른 공공의료를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감염병의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 병원으로 즉각 전환을 해서 뭔가 감염병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공공병원이 장기적으로 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의 대응 능력 자체는 되게 부족하고요. 수용 거절 시 장거리 이송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런 지역 거점 병원은 대기 시간 지연이나 상태 악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제 대응 능력의 부족이라는 게 세 가지 문제죠. 시설 인력 장비의 부족. 그러나 뭐 장비의 부족은 대부분 아주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 시설과 인력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는 공공의료원 기능을 수행하다가 감염병 발생 시 감염 대응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검사 입원 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요. 전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워킹 그룹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될 때, 바로 이 중환자 전담팀으로 운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발열 의심 환자 지역의료원에서 못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제천이나 원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환자들은 단지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최소한 30분이 넘는 이송시간, 그렇다면 119들의 부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 이 모든 불편함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응급실에서 코로나 신속검사를 해서 바로 신속검사 양성 시 격리병상 제공이나 중증병상을 제공해서 바로 입원 처리를 하게 돼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불편함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또 필요하다면 중수본에 연락해서 중수본에서 타 지역에서 배정된 환자들까지 배정받아서 우리가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지역의 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환자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 제안하는 제안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회복기 중환자 병원 특성화만이 살 길입니다. 영월 의료원을 아까 이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심혈관계 질환 최종 치료 기관으로 만들겠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과 인력 운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심혈관계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해서 원주에서 치료받고 데려오는 것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효율성과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응급학과 워킹그룹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연계하는 통합관리 운영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테고요.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대한응급의사회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전라남도, 강원도, 경상도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이 시스템을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